지금 이 순간 당신은 체스판 위의 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체스를 두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세상의 누군가는 당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당신의 현실을 규정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세상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법칙, 즉 심리전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실력만이 중요하며 노력은 보상받고 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예측 가능하고 통제하기 쉬우며 궁극적으로는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아름다운 거짓말입니다. 냉혹한 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규칙에 따라 정직하게 게임에 임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학교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규칙을 공부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향력, 통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배에 관한 인간 심리의 깊은 메커니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인간 권력의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는 왜 뛰어난 인재들이 무시당하는 동안 평범한 전략가들이 정상에 오르는지, 진정한 리더는 배신당하는 동안 교활한 소시오패스들이 제국을 건설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용당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을 가르는 8가지 심리적 원칙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격려나 기분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지를 결정하는 인간 심리의 어두운 작동 방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단 알게 되면 당신은 다시는 순진한 피해자인 척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영향력 부족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심리학의 희생자가 되기를 멈췄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한때는 재능이 언젠가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고 진실성이 보상받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진실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감 넘치는 조종자들이 제가 받아야 할 승진을 가로채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거짓말쟁이들이 거대한 추종자를 만드는 동안 정직한 전문가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산적인 소시오패스들이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동안 진실한 사람들이 외롭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의 세계관을 파괴했지만 제 미래를 구원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실은 진정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심리적 통달을 보상합니다. 현실은 선한 의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전략적 사고를 존중합니다. 현실은 당신의 인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의 순진한 믿음을 산산조각냈지만 동시에 평생의 좌절과 무력감에서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마키아벨리의 통찰은 학문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무력한 상태로 남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를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심리적 지배력을 이해한다는 것이 악해져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이 당신을 상대로 이 원칙들을 사용할 때 그것을 간파할 만큼 정교해지고 동등한 심리적 힘으로 대응할 만큼 강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무의식적인 희생자에서 의식적인 플레이어로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심리적으로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피해자 의식은 자발적인 심리 상태다. 당신의 무력감은 당신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심리에 대한 그들의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아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포로로 남기를 자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상처받는 것이 우리를 민감하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당신을 통제하고 착취하기 쉽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 자신의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좌절합니까? 얼마나 자주 그들이 당신을 더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망합니까? 이 모든 감정적 반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당신의 힘을 넘겨주기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기꺼이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선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할 것이고 충분히 열심히 일하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존중이 따라올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이 믿음들은 위안을 주지만 심리적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나의 감정 상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력감의 기초입니다. 심리적으로 주체적인 사람들은 다른 틀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드러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누군가 그들을 무시하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전략을 수정합니다. 누군가 신뢰를 배반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를 잘못 계산했음을 인지하고 평가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심리에서 전략가 심리로의 전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감정적 반응은 심리적 노예 상태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모컨입니다. 당신이 평정을 잃고 분노로 폭발하거나 스트레스로 무너질 때마다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미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셈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을 방해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당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싶을 때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노예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기폭장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측당하고 통제당하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정말 화나게 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소리를 질렀습니까? 자신을 방어했습니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습니까? 이 모든 반응은 상대방이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게 만드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심리적으로 지배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측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버튼이 쉽게 눌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전략적 행동이 아닌 감정적 드라마에 소모되기를 원합니다. 해결책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단련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만 결코 감정이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정보로 사용하고 전략적 사고를 의사결정의 틀로 유지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조종하려 하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구나.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 할 때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분노를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전술로 사용하고 있구나. 무엇으로부터 내 주의를 돌리려는 걸까? 이러한 감정적 단련은 조종적인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무기가 됩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가 당신에게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 희소성은 심리적 갈망을 만든다. 풍요는 가치를 파괴하고 희소성은 집착을 만듭니다. 선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지나치게 즉각적이고 지나치게 도움을 주며 지나치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을 잊히기 쉬운 존재로 만듭니다. 인간의 심리는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희귀한 것은 귀중해집니다. 제한된 것은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항상 즉시 답장하는 사람과 시간을 두고 답장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메시지를 더 기대하게 됩니까? 항상 시간이 되는 친구와 자신만의 흥미로운 삶으로 바쁜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더 존중하고 누구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시합니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일관된 심리 원칙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하고 풍족하게 가진 것은 경멸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인정, 도움, 그리고 존재감은 그것들이 희소한 자원으로 인식될 때만 심리적 가치를 가집니다. 당신이 항상 예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동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항상 도움을 주면 사람들은 당신의 도움을 선물로 감사하기보다 권리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식된 가치가 당신의 인식된 가용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정보의 비대칭성은 심리전이다. 이것은 가장 정교한 형태의 영향력입니다. 즉,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당신이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의 수면 아래에서는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리, 동기, 두려움, 욕망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 상호작용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막대한 이점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한 투명성을 가지고 관계에 접근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불안감을 드러내며 계획을 공개하고 동기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친밀감과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개방성을 악용할 만큼 정교한 사람에게 취약성과 조종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반면 심리적으로 정교한 사람들은 정보 뱀파이어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을 던지며 전략적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들은 감정적 기폭장치, 개인적 두려움, 사회적 불안감, 숨겨진 동기를 주에 깊게 듣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는 거의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배웁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활짝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의 비밀번호를 점차 알아내는 잠긴 금고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심리적 포지셔닝이 전부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가 현실에서의 당신의 힘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객관적인 가치를 자동으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심리는 포지셔닝을 감지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객관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과 비교하여 그리고 그들이 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에 따라 당신을 평가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으로 자신을 위치시킨다면 그들은 당신을 아랫사람처럼 대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위치시킨다면 그들은 당신을 윗사람처럼 대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다수는 팔로워들보다 더 재능 있거나 똑똑하거나 성취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권위자로 포지셔닝했고 팔로워들은 그 포지셔닝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 포지셔닝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당신의 가치가 이미 확립되어 명백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허락이나 승인을 구하는 대신 당신의 결정을 알리고 그들이 적응하기를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대신 상호작용의 기본 조건으로 존중을 요구하십시오. 6번째 원칙, 사회적 증거는 만들어진 현실이다.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분석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에 기반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어떤 한 개인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가치 있게 본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들도 당신을 가치 있게 볼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손으로 느끼기보다 눈으로 판단한다.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가 성공하고 인기 있고 영향력 있어 보이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실제로 그런 자질을 가졌는지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증거의 외형이 개인적 실력의 실체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향력 중 얼마만큼이 실제 능력에서 나오고 얼마만큼이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대한다는 사실에서 나옵니까? 7번째 원칙, 의존성 창출은 보이지 않는 통제다. 이것은 심리적 지배의 가장 우아한 형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영향력 접근법은 직접적인 설득, 논리적 주장 또는 감정적 호소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눈에 보이고 저항 가능하며 일시적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고 당신의 감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당신의 설득 시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그 의존성에서 논리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 삶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설득함으로써 영향력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의 필수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영향력을 얻었습니까?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는 논쟁으로 당신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곳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가치를 꾸준히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설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함을 통해 영향력을 구축하십시오. 8번째 원칙, 전략적 인내는 심리적 지배다. 이 마지막 원칙은 일시적인 영향력과 영구적인 힘을 구분합니다. 진정한 심리적 지배는 인내심 있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해 시간을 들여 구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빠른 승리를 위해 조종 전술을 시도하고 빠른 존중을 위해 힘겨루기를 하며 즉각적인 복종을 위해 감정적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런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항, 분노, 그리고 상대방의 반격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심리적으로 정교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영향력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내일 더 강력해지기 위해 오늘 덜 강력해 보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소한 충돌에서는 물러서는 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으로 존중을 요구하는 사람과 시간을 들여 일관되게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존중을 쌓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격적인 사람은 즉각적인 복종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끌어내릴 기회를 찾는 적을 만듭니다.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정한 심리적 권위를 구축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도전하는 것이 명백히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마주한 마지막 진실입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이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주는 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받는 쪽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고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사회적 계층에서 당신보다 위에 서기 위해 바로 이 심리적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심리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인지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남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리적 강함이 없는 당신의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악용할 약점일 뿐입니다. 전략적 사고가 없는 당신의 지능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방향을 틀 잠재력일 뿐입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당신의 선한 의도는 조종적인 사람들이 수확할 순진한 에너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인격과 심리적 정교함을 결합할 때 당신은 심리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전략적 마인드를 깨웠다면 순진함이라는 감옥에 갇힌 또 다른 누군가를 깨우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이 콘텐츠의 좋아요를 누르고 심리적 강함 없는 친절함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아야 할 사람에게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영향받는 사람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심리게임은 이미 당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게임판 위에 놓인 무의식적인 말이 될 것인가? 당신의 심리적 운명은 이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24시간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심리적으로 정교해질지 말지를 고민하는 동안 정교한 사람들은 이미 당신의 예측 가능성을 당신에게 어떻게